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 바로 최하위권,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몸으로 자극을 원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결국에는 학습으로, 글로 집중하는 것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하위권 아이들이 가진 문제점과 해결 방법, 바로 이겁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아이들 수준별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은 하위권 아이들이 가진 문제점과 해결 방법 이야기해 보고요. 2편에서는 중위권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방법, 3편에서는 상위권 아이들이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방법, 마지막 4편에서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최상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4편에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편 잘 확인하시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나아갈수록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20년 정도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이 각자 가진 특징과 그들만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하위권, 최하위권을 포함해서 이 하위권 아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 방법까지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쌤 채널의 영상 전체 목록과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위권 아이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언어력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 바로 언어력인데요. 언어력이라고 하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4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힘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최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 읽고 쓰는 능력 이전에 일단 듣고 말하는 능력이 혹시나 많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듣고 말하는 능력부터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수업만 잘 들어도 사실 중간 정도, 중간 가까이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들었는데도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듣기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청각적인 문제는 없어야 되겠고요. 청각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소리는 듣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엄마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위권 아이들과는 의사소통을 해보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이해 못하니까 들어도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가 전하는 이런 지시들, 명확한 지시들을 제대로 알아는 듣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당 학년에 보통 아이들과 하는 소통 정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 능력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말하기 능력은 말솜씨, 뭐 대단한 그런 말솜씨보다도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초등학생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달리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개, 3개를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이 보통은 다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서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을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언어력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듣기, 말하기 능력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듣기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듣기 말하기 대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TV, 그러니까 일방향 매체에 너무 적응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빠는 안방에서 스마트폰하고 엄마는 거실에서 TV 보고 또 아이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 대화가 많이 부족하게 되고 대화의 부족으로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수업에서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위권인데 잘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위권 아이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주의 집중력입니다. 주의 집중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경을 어딘가에 쏟고 또 불필요한 것에서는 돌려서 필요한 곳에 주의를 딱 쏟고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을 계속 집중해 내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 있죠.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거나 다른 것을 해야 하거나 뭐 사람은 언제나 이 주의 집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특정한 그 집중해야 할 곳에 정신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서를 한다든지 수업 중이라든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반드시 주의 집중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뭔가 내가 쏟아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만 뭔가 바스락 소리가 들린다면 눈과 귀가 이렇게 가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또 눈과 귀가 가고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언어력은 괜찮은데 말하고 대화는 잘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두 번째 바로 주의 집중력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언어력은 괜찮아서 선생님 설명도 잘 들을 수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밖을 계속 보고 친구들하고 계속 장난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망상에 빠져서 혼자 계속 골똘히 이것저것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뭐 창의성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자기만의 공상이나 상상은 뭐 쉬는 시간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필요한 상황에 맞게 집중력을 돌리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심각하면 우리가 주의력 결핍 ADHD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또 다른 경우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정서가 좀 불안정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불안해 하면서 집중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은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독서입니다. 우리 뇌에서 중뇌에 있는 상구라는 부분이 그 시각을 담당하고 또 이 주의 집중력을 돌리는 걸 담당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볼 때 힘이 길러집니다. 근데 컴퓨터 게임처럼 자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조금 에너지를 들여서 안 하고 싶지만 노력을 하면서 시선 집중을 할 때 주의 집중력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뭐 윌리를 찾아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시선을 집중해서 내가 뭔가 찾는 노력,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글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주의 집중력이 길러집니다. 또 하나는 또 명상을 추천해 드릴 만한데요. 가만히 앉아서 나의 호흡에 집중하는 이런 호흡 명상들이 있고요. 또는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에 집중하는 감각 명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해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은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연중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 1분, 2분 정도 아이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나면요. 그 명상을 하기 전과 한 후의 수업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 학교에는 아직 이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5년이나 10년 뒤에는 명상이 아무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서 그런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고 주의 집중력을 기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명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시고 아이와 함께 5분, 10분 앉아서 나의 호흡과 몸에 집중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하위권 아이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독서 습관입니다.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습관이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책을 좀 멀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하위권,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몸으로 자극을 원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결국에는 학습으로, 글로 집중하는 것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이 독서 습관이죠. 앞에서 하위권 아이들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언어력이 떨어진다고 했고요. 두 번째 원인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면 문해력이 길러지겠죠. 문해력이 길러지면 당연히 언어력도 길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내 시각을 고정시키고 오랜 시간을 참다 보면 거기서 주의 집중력이 길러지거든요. 바로 독서의 행동이죠. 그 다음에 또 독서 습관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뭔가 꾸준히 해낸다는 겁니다. 하위권, 최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날 그날을 보내고 무언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부 습관을 갑자기 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 이전에 독서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매일매일 꾸준히 10분이라도 꼭 독서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0분이라는 시간은 사실 많은 시간이 아니어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는 10분이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10분 독서를 하시고요.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습관들을 몸에 들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언어력을 기르고 주의 집중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앉아서 무언가 생산적인 공부,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교과서를 미리 읽어가도 좋고 당일 배운 내용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부모님과 하부르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언어력이 길러지고 주의 집중력이 길러질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요, 하위권 아이들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언어력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보통 듣기 말하기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아이가 어른의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이나 일방향의 생활 경험이 너무 많으면 사람과의 대화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이와 꼭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조곤조곤 잘 설명하는 그런 경험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TV를 많이 하면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자극만 원하는 그런 반응만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을 길러 주셔야 되는데 독서와 명상 추천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독서 습관 꼭 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언어력, 주의 집중력 모두 다 독서 습관을 통해서 기를 수 있고요.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꾸준히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개념, 습관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 10분으로 시작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가고 그리고 이와 함께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수업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과서 읽어가고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교과서 읽는 식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가정에서 잘 실천하셔서 우리 하위권 아이들이 중위권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